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예.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예.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성윤 검찰국장이 한 부장께 전화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통화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청와대를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를 전원 좌천시킨 추미애 장관이 또 한 번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부장급 이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제 차장급, 그러니까 중간 간부 인사까지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수사팀 해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님, 어제 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은 한번 보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예.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하나하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화면 같이 보실 텐데 중간 간부 인사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관측이 많아서 특히 서울중앙지검 핵심 요직 1, 2, 3차장을 다 바꾼다는 관측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 검사장급 이상 인사 32명 한 걸 보면 다 바꿔도 제가 볼 때는 더한 일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검찰의 인사를 하는 정권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인사를 통해서 이 정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딱 하나이죠.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역대 정권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 3명이 다 구속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들 현철 씨가 구속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들은 검찰 지휘부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 결국 이제 위에 상층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 중간 간부까지도 전원 교체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요. 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임명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죠. 자, 근데 검사들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짜여진 대로 사실은 집행하는 것 그 이상 또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현재 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지휘부와 밑에 있는 일선 검사들까지도 교체하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까지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지금 핵심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개혁 의혹과 관련인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도 하나를 봤는데 이 선거개혁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줄줄이 수사를 좀 늦춰달라는 요청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참 공교로운데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구속 수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니까. 그죠? 그리고 참고인은 더 합니다. 더 이제 출석 의무도 없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오르는 피의자가나 참고인이 본인이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검찰과 조율을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예. 그건 저도 하고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수사를 늦춰달라.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거 아니면 다 그렇게들 받아는 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김종서 앵커도 저한테 참 공교롭습니다라고 질문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수사팀이 교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요. 검찰 정기 인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은 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 담당 관서 이번에 인사 대상이에요. 바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사 있기 전까지 수사 못 끝나요. 그러면 담당 검사도 어차피 내가 마무리 못 지니까 다음한테 넘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연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이제 수사팀 교체가 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물론 뭐 법무부와 청와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피의자란 참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좀 연기해달라고 하는 건 마치 자 수사팀이 교체가 되면 지금 수사팀이 아니라 조금 수사받기 수월한 수사팀한테도 좀 편하게 조사 받으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아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종석 앵커도 공교로운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 저도 참 시점이 얄궂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수사 어떤 일정 조율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요. 그럼 결국 김태현 변호사님 하나 더요. 이 지금 이 검찰의 인사, 이 대대적인 인사, 추미애 장관발 인사가 결국 우리가 뭐 몇몇 일각에서 주장했던 우려가 저렇게 되면 현실로 좀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저도 단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검사는 검사니까 수사팀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했던 수사를 잘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는 싶지만 뭐 현실적으로 수사팀 자체가 뭐 단순히 수사팀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특수부나 공안부를 그냥 줄여서 인력이 줄어들면 둘이 하든가 하나가 해야 되거든요. 그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좀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고 강도가 약해지는 거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새로 들어온 수사팀의 의지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직제 개편이요. 일선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 피의자들이 일단 수사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좀 공교롭습니다. 이 중간 간부 인사 역시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 고위 간부 인사 때는 윤석열 총장을 의도적으로 건너뛴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김사회 평론가 화면 같이 보실게요. 한 언론 보도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 간부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결국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사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왜 하는지가 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사는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뭘 잘하려고 인사를 하느냐를 보면은 하나는 검찰개혁을 잘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뭐 검찰 조직의 효율을 증진시키겠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 약진한 것이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검찰 개혁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뭐 일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들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고 다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 개혁이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그리고 정당성이 인정받는 개혁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건 큰 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개별 사안에 매몰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면은 그거는 큰 틀은 무너지고 그 개별 사안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납득이 되는 공정한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는 거예요. 수사나 재판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줄 만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인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 저는 그것은 우리가 좀 약간 패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시점에서 하나 더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간부까지 다 전원 교체가 되면 가뜩이나 이 나중에 울산시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와도 정치적 논란이 꽤 클 텐데 이렇게 수사팀을 지금 교체해버리면 그들은 정말 바뀐 수사팀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어떨지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난 2003년도에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 시절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한테 따지면서 한 이야기 했죠. 자, 이 시점에서 수사팀과 기소를 맡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면 법원 판결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면에서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자, 지금 일단 아직 기소도 안 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건의 어떤 담당 검사들을 바꿔버리면 이 사건이 제대로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재판에 제대로 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수사팀 자체가 이렇게 교체되고 증거가 길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사팀도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결국 검사 입장에서 보면 야,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도 나중에 바로 교체돼. 라는 지금 메시지가 강력하게 지금 검사들한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예. 절대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곧 있으면 이제 총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총장과 긴장 관계에 있다고 평가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주목받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취임 전부터 그가 한 좌천 간부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입니다. 서출군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정권 의혹 수사 사질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논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취임 전부터 논란이었던 게 장혜철 평론가님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던 내용까지 공개한 이 문자에 대해서 조롱 문자인지 아닌지 정말 축하 문자인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맥락을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문자의 표면적인 내용 자체는 주강덕 의원이 말한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강덕 의원이 문자 전문을 본 게 아니라 전에 들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표현이 과했던 게 분명 사실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 문자가 대검의 인사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보내진 것이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 인사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람이고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사실상 좌천에 가까운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 문자 보낸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자신은 좌천이 되었다. 그러면 이 문자에 감사하다는 내용, 복된 시간 보내라는 내용이 고지고대로 들릴 것인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김종석 앵커가 저에게 그동안 뉴스탑10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장평론가 덕분에 잘해왔다고 문자 보냈는데 예. 그 다음날 갑자기 저는 뉴스탑10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소리를 듣고 김종석 앵커는 저 높은 곳으로 승진을 했다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문자 내용만 보면 고마운 덕담이지만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하루 전에? 더군다나 그 인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당사자가 예. 그 맥락을 보자면 저 표현에 아무리 부드럽고 좋은 말이 있다 한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뭔가 다른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느끼는 개인 간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3자가 객관화해서 이게 조롱하는 거고 잘못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일반화 객관화 해가지고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일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도 좀 부적절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때 아닌 뭐 조롱 문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 오늘 좀 취임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금요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차질 없게 이 말을 강조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 지휘봉을 오늘 잡자마자 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인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인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였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일성에 저는 두 단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절제와 자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힘으로 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절제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아서 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까? 그리고 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시켰습니까? 전직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시켰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타신들이 절제된 걸 행사했고 그다음에 이 정권 수사할 때는 절제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저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시점에서 검찰을 보고 절제하라 이야기를 한 것은 그동안 절제되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해왔던 그 전의 수사가 절제되지 못한 검찰권의 행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이 앞으로 보고와 형식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은 내가 바로바로 보고받아서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보고 자체가 검찰총장 중심으로 즉 대검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라면 이제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하는 내용들은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이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청와대 거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시행 다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장자치 기간은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다시 진행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바로 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겠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절제는 누구한테 절제되냐? 즉 다른 사람한테는 절제되지 말고 우리 편한테는 절제하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실게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지휘봉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일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이 핵심인 울산시장 선거 개부 의혹 그리고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만약에 여기서 오늘 취임 일성대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가 참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보다는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미 저 3차 장사나 정호 거의 마무리됐고. 1차 장사나의 저 우리들 병원 사건은 아직은 뭐 시작 단계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건 2차 장사나의 저거죠.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은 만약에 저게 의혹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뭐 현 지금 청와대를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관련자들이 보면. 근데 이제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은 저건 만약에 의혹이다 사실을 밝혀지면 현 지금 청와대 자체가 지금 바로 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청와대와 여권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저 사건일 거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수사팀 아마 저 아까 화면에서 봤던 사람들 다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실무진 공공형사 2부장에 대한 수사팀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공공형사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 와중에서 절제를 하라. 뭐 그러면 수사의 강도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리적으로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임 서울지검장이 일성도 했고 수사팀도 교체되면 그러니까 수사팀 교체, 수사팀 자체 규모 축소 거기다가 중앙지검장은 절제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 검사를 안 해봐서 절제와 자제하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절제고 어디까지 그러면 영장을 어디까지가 절제고 어디까지가 절제가 아니고 그럼 그거를 검사가 수사할 때마다 지금 관련자들 구속해야 되는데 이거 절제인가 절제 아닌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절제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하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앙지검장의 절제와 자제를 저렇게 주문한 측면에서 이 수사의 강도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냐는 말이죠. 제 얘기는. 그 절제와 자제를 검찰이 그동안 잘해왔죠. 누구에게? 재벌과 대기업에게 그리고 자기 식구들에게. 그죠? 근데 절제와 자제는요. 약자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강자들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저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내야 되는 메시지는요. 제가 볼 때는 보다 정의로운 검찰 그리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뭐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자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절제와 자제 그리고 보다 큰 악 내지는 강자를 위해서는 그 성역 없는 수사 이걸 강조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될 때부터 윤석열 총장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한동훈 부장님,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이성윤 검찰국장이 한 부장께 전화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통화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뺀 수사팀 제안한 사람이 바로 지금 신임지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수사 절차에 맞게 지금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 일성이 이성윤 신임지검장은 절제와 자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관계 설정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진행될 때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는 평가 나왔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배제하자는 제안했잖아요. 예. 당시 이성윤 검찰국장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의의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수사 개입한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윤 총장이나 한 부장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반면 윤 총장이나 한동훈 부장 입장에서는 아니 법무부 가더니 지금 검찰이 명운을 걸고 조국 전 장관 수사하는데 검찰총장 배제하자는 제안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 제안을 했던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 포함해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 외에 법무부 주요 요직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5명을 좀 아름아름 법무부 오적이라는 평가, 이런 이야기도 또 언론에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수사를 지휘했던 현장의 검사들, 또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사들과 이성윤 현 이제 중앙지검장, 김호수 차관과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오늘의 취임사 같은 경우도 절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더니 부산으로 제주도로 보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후배 검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면. 근데 버팀목이 되겠다는 말은 전혀 없고 절제만 강조하는 모습에서 마치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를 딱 들었다가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만 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물밑에서부터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어떤 갈등, 이 갈등이 본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청와대를 수사하는데 반드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사 지휘봉을 잡자마자 절제된 검찰권을 외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